친정엄마의 절규에서 시작됩니다. 걔보다도 못한 내 인생. 65세 김정숙 씨. 과연 이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절망적인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반격은 정말 통쾌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경기도 시골집. 김정숙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이미 손녀 할인이를 향해 있었죠. 정숙 씨에게 하루는 오로지 손녀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17시간을 손녀만을 위해 바쳤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안 하면 우리 할인이가 힘들어해. 지은이는 바쁘니까 내가 도와야지. 정숙 씨의 마음속에는 항상 딸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혼자서 키워야 했던 죄책감. 그래서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거죠. 도시락을 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할인이는 맛있는 거 먹어야 해. 할머니가 정성껏 만들어줄게. 본인은 라면 하나로 때우면서도 손녀에게는 정성스러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좀 덜 먹으면 되지 뭐. 할인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면 쉬지도 못했습니다. 딸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놓아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는 딸 지은 씨는 여유롭게 잠에서 깨어나 루비와 함께 호화로운 아침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새벽부터 분주히 움직이고 있을 때 지은 씨는 따뜻한 침대에서 루비를 끌어안고 있었죠. 루비야, 오늘도 우리 둘만의 특별한 하루야. 지은 씨의 하루는 온전히 자신과 루비만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미용실도 가고 친구들과 브런치도 하고 쇼핑도 하고 마치 독신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자유로웠죠. 어차피 할인이는 엄마가 다 봐주시니까 나는 걱정 없어. 그리고 루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비야, 오늘 아침은 특별해. 한우 미역국이야. 네, 맞습니다. 걔에게 한 그릇에 3만 원이 넘는 최고급 한우 미역국을 끓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시골집에서는 정숙 씨가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으며 씁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할머니는 간단히 라면 먹을게. 너는 할머니가 정성껏 만든 음식으로 먹어. 마음 한구석이 서글펐습니다. 내 딸이 기르는 개는 한우를 먹는데 40년 동안 딸을 키운 나는 컵라면이구나.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은이도 바쁘고 힘들 텐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정숙 씨는 항상 자신의 서운함보다 딸의 상황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게 엄마의 마음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정숙 씨는 우연히 딸의 가계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책상 서랍에서 발견한 그 가계부. 그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루비의 한 달 생활비가 300만 원이었습니다. 수입 유기농 간식에 50만 원, VIP 애견 미용실에 30만 원, 24시간 동물 병원비에 40만 원, 명품 브랜드 놀이용품과 옷에 80만 원, 그리고 한우와 연어 유기농 채소로 만든 전용 식사에 100만 원. 반면 정숙 씨가 받는 한 달 용도는 고작 10만 원이었습니다. 300만 원 대 10만 원. 걔와 엄마의 대우 차이가 30배였습니다. 정숙 씨는 그 숫자들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루비는 하루에 8만 원을 쓰고 나는 하루에 4천 원을 쓰는구나. 더 자세히 계산해보니 더욱 참혹했습니다. 루비는 아침에 3만 원짜리 한우 미역국을 먹고 점심에는 2만 원짜리 연어 스테이크, 저녁에는 2만 원짜리 유기농 닭 가슴살을 먹었습니다. 간식까지 포함하면 하루 식비만 8만 원. 반면 정숙 씨는 아침에 라면, 점심에는 김치찌개, 저녁에는 된장찌개. 하루 식비가 4천 원이었습니다. 루비가 하루에 쓰는 돈으로 나는 20일을 버틸 수 있구나. 정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자신을 달랬죠. 그래도 지은이가 루비를 사랑하는 마음은 예쁘잖아. 나도 어릴 때 강아지 키우고 싶다고 했는데 못 키워줬으니까. 하지만 더 가슴 아픈 것은 대우의 차이였습니다. 지난달 화요일 새벽 2시 루비가 설사를 했습니다. 그저 사료를 조금 많이 먹어서 생긴 단순한 배탈이었죠. 하지만 지은 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잠옷차림 그대로 뛰어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루비 아파. 빨리 병원 가자. 24시간 동물병원 VIP 진료실에서 지은 씨는 울먹이며 수의사에게 애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루비 괜찮죠? 정밀 검사 다 해주세요. 돈은 상관없어요. 결국 단순한 배탈 치료에 105만 원을 썼습니다. VIP 입원비에 50만 원, 정밀 검사비에 30만 원, 특별 처방식에 15만 원, 간병비에 10만 원.
그리고 지은 씨는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우리 루비 아파서 엄마 마음도 아파요. 최고의 치료 받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일주일 전 정숙 씨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새벽 3시 정숙 씨는 극심한 복통으로 화장실을 10번도 넘게 들락날락했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어지러움까지.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견디다 못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너무 아파. 병원에 좀 데려다 줄 수 있을까? 하지만 지은 씨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지금 새벽 3시예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예요. 소화제나 드시고 아침에 봐요. 저 내일 루비 미용 예약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요. 정숙 씨는 혼자서 동네 약국까지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65세의 할머니가 새벽에 혼자 약을 사러 간 것이죠. 약사 아저씨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시간에 혼자 오셨어요.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응급실 가보세요. 정숙 씨는 쓸쓸하게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딸이 바빠서. 그리고 병원비도 아깝고. 나이 들면 다 아픈 거래요. 3,000원짜리 소화제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정숙 씨의 뒷모습이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이틀 후 정숙 씨의 상태는 더 악화되어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급성 장염이었죠. 하루만 더 늦었어도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응급실 치료비는 12만 원. 루비 배탈 치료비 105만 원의 9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지은 씨가 병원비를 내면서 한 말이 뭐였을까요? 에휴. 엄마 괜히 병원 와서 돈만 썼네요. 집에서 소화제 먹으면 나았을 텐데. 다음 주에 루비 정기검진도 있고 미용비도 내야 하는데. 그 순간 정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정말로 딸에게 루비만도 못한 존재구나. 정숙 씨에게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고혈압으로 갑자기 쓰러진 것이죠. 그날은 마침 루비의 3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며칠 전부터 루비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강남의 고급 애견 카페를 대관하고 루비 친구들을 초대하고 115만 원이나 되는 성대한 파티를 계획했죠. 우리 루비 생일은 특별해야 해. 1년에 한 번뿐인 날인데. 지은 씨는 루비를 위해서라면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루비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었으니까요. 바로 그 순간 시골집에서는 정숙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8살 손녀 할인이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정숙 씨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혈압이 200을 넘나드는 위험한 상황이었죠. 병원에서 지은 씨에게 전화가 갔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루비의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전화를 받은 지은 씨의 반응은 엄마가 쓰러졌다고? 아, 진짜 하필 오늘? 루비 생일 파티인데. 친구들이 다 와 있는데. 병원비 또 많이 나오겠네. 엄마의 생명보다 루비의 생일 파티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두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 어머님 상태가 위급합니다. 즉시 오세요. 하지만 지은 씨는 여전히 파티장에 있었습니다. 루비와 친구들이 케이크를 나눠 먹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고 SNS에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었죠. 우리 루비 생일 축하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 루비 친구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이 순간을 절대 놓칠 수 없어. 해시태그는 루비 생일 소중한 가족 행복한 하루. 3시간이 지나서야 지은 씨는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루비를 데리고 와서 말이죠. 병원에는 반려동물 출입이 안 된다고 하니까 로비에서 루비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숙 씨가 의식을 되찾고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딸이 왔나요? 지금 로비에 계세요. 강아지 때문에 병실에는 못 올라오시고요. 지은 씨가 병실에 들어와서 한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엄마 괜찮으세요? 루비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오래 있을 수 없어요. 루비가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10분도 안 되는 짧은 문안이었습니다. 반면 루비 생일 파티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죠.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정숙 씨는 딸의 유튜브 채널을 발견했습니다. 손녀 할인이가 할머니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다가 실수로 들어간 거였죠. 채널명은 지은이의 꿀팁 라이프였고 구독자가 15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기 있는 영상 제목을 보고 정숙 씨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정엄마 부려먹기 꿀팁 대방출. 무료 하우스키퍼 만들기.
조회수는 120만 회, 좋아요는 8만 개, 댓글은 3만 개나 되었습니다. 영상 속 지은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언니들, 오늘은 진짜 대박 꿀팁 알려드릴게요. 친정엄마를 완전 무료 하우스키퍼로 부려먹는 방법이에요. 정숙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딸이 꿀팁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꿀팁. 손녀 핑계 대기. 할인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야 한다고 하면 엄마는 무조건 와요. 육아비 월 200만 원 절약. 두 번째 꿀팁. 용돈은 최소화. 월 10만 원이면 충분해요. 어차피 집에만 있으니까 쓸 일도 없고요. 세 번째 꿀팁. 집안일 올인원 서비스. 청소, 빨래, 요리, 육아까지. 우리는 여유롭게 반려동물과 놀면 되죠. 네 번째 꿀팁. 병원비 아끼기. 나이 들면 다 아픈 거라고 하면서 약국 소화제로 해결. 다섯 번째 꿀팁. 감정 조작하기.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할인이가 힘들어한다고 하면 무조건 굴복해요. 정숙 씨는 영상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희생이 딸에게는 그저 이용할 만한 꿀팁이었던 거죠. 댓글들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대박. 나도 친정엄마 모셔와야겠다. 완전 무료 가정분해. 친정엄마 활용법 끝판왕이다. 돈도 안 들고. 루비가 엄마보다 더 좋은 대접 받네. 개딸 인증. 월 10만 원으로 17시간 노동시키기. 최저임금도 안 되는데.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댓글들. 친정엄마를 개보다 못하게 부리는 방법 완벽 정리. 우리 엄마도 이렇게 써먹어야지. 걔는 사료값이라도 주는데 친정엄마는 라면. 정숙 씨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습니다. 딸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딸은 그 희생을 컨텐츠로 만들어 돈까지 벌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수익이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월 200만 원의 광고 수익이 들어오고 협찬까지 포함하면 월 500만 원 이상을 벌고 있었어요. 딸이 엄마를 개보다 못하게 대하는 모습을 전국에 자랑하며 그것으로 돈을 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40년 만에 진짜 분노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이제 정말 끝이야.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여줘야겠어.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정숙 씨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조롱당하고 그것으로 딸이 돈까지 버는 모습을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거죠. 다음날 정숙 씨는 30년 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대형 로펌을 찾아간 거였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숙 씨는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남긴 재산 관련 서류들이었죠. 30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도 서류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이 강남 아파트 모두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자산 규모는. 정숙 씨도 놀랐습니다. 제가 주인이라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딸분은 어머님 집에 무상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법적으로는 어머님이 나가라고 하시면 나가야 합니다. 남편이 남긴 비밀 금고에서 나온 것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예금 통장 12개에 총 8억 원, 주식계좌에 3억 원, 부동산 등기권리증까지. 총 15억 원이 넘는 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이렇게 많은 돈을. 남편은 정숙 씨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몰래 재산을 모아뒀던 거죠. 정숙 씨가 나중에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말이에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원하시면 딸분에게 월세를 받으실 수 있어요. 시가로 따지면 월 300만 원 정도가 적정해요. 300만 원. 루비 한 달 생활비랑 똑같네요. 정숙 씨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정숙 씨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 거실에서는 여전히 루비가 3만 원짜리 한우 스테이크를 먹고 있었고 지은 씨는 루비용 마사지 의자를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가격이 150만 원이나 되는 제품이었죠. 그 옆에서는 유튜브 촬영 준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컨텐츠 제목은 친정엄마 더 효율적으로 부리는 법 2탄이었어요. 지은 씨가 엄마를 보더니 반가워했습니다. 야 엄마, 좋은 타이밍이에요. 오늘 유튜브 촬영 도와주세요. 엄마가 나와서 행복한 시어머니 컨셉으로 연기해 주시면 조회수 대박 날 것 같아요. 정숙 씨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딸이 아직도 자신을 유튜브 컨텐츠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은아,
우리 좀 얘기하자. 왜요? 바빠요. 루비 목욕도 시켜야 하고 촬영도 해야 하고. 엄마도 바쁘시잖아요. 할인이 학원 데려다 주셔야죠. 그 순간 40년 동안 쌓여온 정숙 씨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걔보다도 못한 내 인생. 이제 정말 끝이야. 정숙 씨는 생전 처음으로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야, 지은아. 너 정말 미쳤냐. 나는 너를 낳아서 40년 동안 키운 엄마야. 그런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 걔한테는 한우 먹이면서 엄마한테는 라면 먹여. 걔가 아프면 100만 원 넘게 쓰면서 걔한테는 한우 먹이면서 엄마한테는 라면 먹여. 걔가 아프면 100만 원 넘게 쓰면서 엄마가 쓰러지면 12만 원도 아까워해. 걔 생일 파티는 3시간 동안 하면서 엄마 문병은 10분. 정숙 씨의 목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던 엄마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터뜨린 것이었죠. 그것도 모자라서 나를 유튜브에서 조롱해. 친정엄마 부려먹기라고. 무료 하우스키퍼라고. 내 희생을 가지고 돈까지 벌어. 지은 씨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목소리 좀 줄여요. 루비 놀라잖아요. 그리고 그건 그냥 컨텐츠일 뿐이에요. 루비. 지금도 루비 걱정해. 컨텐츠. 내 인생이 너한테는 그냥 컨텐츠야. 정숙 씨의 눈에서 40년간 참아온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언제 너를 이렇게 키웠니? 내가 언제 너한테 걔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라고 가르쳤어. 좋아. 이제 진짜 누가 주인인지 보여줄게. 정숙 씨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죠. 지은아 이거 봐. 이 집 주인이 누구야? 지은 씨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예요? 왜 엄마 이름이? 이거 가짜죠. 가짜? 등기소 가서 확인해봐. 15억짜리 이 아파트 주인은 나야. 8억 예금도 내 거고 3억 주식도 내 거야. 정숙 씨의 목소리에는 40년 만에 찾은 당당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너는 그냥 내 집에서 얹혀 살고 있던 거였어. 40년 동안 내 집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지. 다 거짓말이었어. 사위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제부터 월세 받을 거야. 월 300만 원. 왜 비싸? 루비 한 달 용돈이 300만 원인데 집세가 왜 비싸? 지은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어디서 300만 원을 못 내겠어. 그럼 나가. 오늘부로 너희 다 나가. 정숙 씨는 4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40년 동안 걔보다 못한 취급받았으니까. 할인이는 내가 키울 거고 너희는 루비랑 둘이서 원룸에서 살아. 그리고 내가 나를 가지고 벌어들인 돈. 3천만 원. 다 토해내. 내 희생을 팔아서 번 더러운 돈. 지은 씨가 무릎을 꿇으며 애걸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친정엄마를 걔보다 못하게 부리는 법이라고 전국에 자랑했잖아. 120만 명이 봤어. 3만 개 댓글로 나를 조롱했고. 정숙 씨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루비가 그렇게 소중하면 루비랑 행복하게 살아봐. 그리고 내 유튜브 영상들 내가 다 캡처해서 변호사한테 넘겼어. 노인학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이제 내가 진짜 유튜브 스타가 될 거야. 개딸 교육법으로 너를 전국에 알려주겠어. 8개월 후 김정숙 씨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젊은 유튜브 전문가 5명을 고용해서 정숙이의 당당한 인생 2막이라는 채널을 시작했어요. 정숙 씨는 출연만 하고 모든 제작은 전문가들이 맡았습니다. 첫 번째 영상 65세 친정엄마가 폭로하는 개딸의 실체는 업로드 6시간 만에 조회수 1000만을 돌파했고 구독자가 하루 만에 100만 명 늘어났어요. 월 수익은 2천만 원. 여기서 직원급여와 세금을 빼고도 정숙 씨에게는 월 1200만 원 이상이 들어옵니다. 이제 정숙 씨는 15억 아파트에서 손녀 할인이와 함께 진정한 여왕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가사도우미, 요리사, 개인 비서까지 고용해서 편안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할인이도 이제 할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하며 매일 안겨 있어요. 딸 지은 씨는 루비와 함께 월세 80만 원짜리 오피스텔에서 살면서 이제야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루비 관련 비용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정숙 씨는 최근 자서전계보다 못한 내 인생은 끝났다를 출간해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전국의 친정엄마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씨의 개보다 못한 내 인생은 이제 당당한 내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다면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희생이 사실은 얼마나 값진 사랑이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걔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정숙 씨를 기억하세요. 65세에도 반전은 가능합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말이죠. 걔보다 못한 인생은 이제 끝입니다. 오늘부터 당당하게 존중받는 삶을 사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전해주세요.